수면 시간에 따른 우울증 예측 해설 영상입니다. 이번 수면 시간에 따른 우울증 예측 문제는 다트머스 대학교 학생들에게 수집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우울증 정도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트머스 대학교 학생들에게 팝업 형태로 다양한 카테고리 관련 질문들을 진행하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서 데이터도 함께 제공하는데 본 실습에서는 학생들이 응답한 EMA 데이터,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 다양한 카테고리 중 본 실습에서는 수면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피처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라벨, GT는 우울증 판단 척도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설문조사인 PHQ-9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스튜던트 라이프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센서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고 EMA 퀘스천이라고 해서 팝업 형태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학생들 휴대폰에 팝업 형태로 띄우고 학생들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덱스를 클릭해서 질문을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셋들을 축적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로 사용되는 PHQ-9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주 동안 여러 문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토탈 점수를 통해서 피실험자, 응답자가 우울한지 우울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실습에서는 이러한 PHQ-9과 수면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가지고 PHQ-9을 기준으로 우울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는 분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PHQ-9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토탈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을 1로 표시하였고 5점 이하인 경우는 미비한 우울증이므로 0으로 표시해서 이진 분류 문제를 단순화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 문제는 학생들이 이 두 가지 질문, 수면과 관련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은 제공된 피처를 사용하셨지만 실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먼저 EMA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고 그중 저희는 슬립과 관련된 카테고리의 질의응답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셋 구성을 보면 슬립과 관련된 응답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서 유저와 아이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5번째 유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응답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눌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제 hour나 location, rate 같은 응답한 결과도 다음과 같이 시간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직접 파싱해서 예를 들어서 hour에 대해서 9번 인덱스로 대답했을 경우 실제 hour에 대한 질문은 당신이 지난밤 얼마나 잤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거기에 9번 인덱스는 7시간 잤다라고 학생이 응답을 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설문응답 데이터를 실제 파싱을 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값도로 변환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다 진행된 채로 피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학생들이 응답한 수면 시간과 그리고 자신이 느꼈을 때 그 수면의 정도를 나타낸 응답들을 약 10주간 모인 학생들의 데이터셋을 파싱하고 10주간의 학생들 데이터셋을 파싱하고
그 파싱된 데이터셋의 평균값, 그리고 표준 편차, 그다음 민 맥스, 그다음 쿼타일의 3개의 구분점들을 가지고 피처를 엔지니어링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처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추후 어떤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실습 문제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실습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뉴 노트북을 통해서 Kaggle 노트북을 생성합니다. 네, Kaggle 노트북이 생성이 됐으면 자동으로 판다스와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실제 그 해당 리더보드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도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Shift 엔터를 통해서 실행을 하면 본 실습에서 주어진 데이터셋이 다음과 같이 로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실제 제공되어 있는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에 대해서 피처와 라벨 값들을 로드하겠습니다. 그래서 xtrain은 판다스의 read CSV 함수를 통해서 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경로는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로를 직접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Kaggle의 input에 2021 ml p8번 문제에 train y.csv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ytrain이네요. ytrain, xtrain은 동일하게 read csv Kaggle train x csv 그리고 테스트 x도 불러와야겠죠. 테스트 x csv. 자, 다음과 같이 네, 경로가 없다고 하네요. 01 input Kaggle 네, 대문자네요. 다음과 같이 피처라고 할 수 있는 xtrain과 라벨 값 ytrain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피처 xtrain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값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각각에 대해서 각 유저에 대한 시간의 평균 값들, 그리고 표준 편차, 최소 값들, 그 다음에 쿼타일, 그 다음 맥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퀄리티에 대해서도 값이 불러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동일하고요. 이제 라벨 값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울증 척도 기준이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 값의 토탈 스코어가 이제 5를 기준으로 6을 넘으면 6부터 이제 우울증이 있다 1 그리고 없다는 0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시면 Y트레인을 전체를 보시면 우울증이 있는 학생보다 우울증이 없는 학생들의 분포가 실제 학습 데이터셋에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드했던 리드 CSV를 통해서 로드했던 xtrain, ytrain, xtest를 numpy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거를 numpy로 변환을 해줍니다. 동일하게 ytrain도 현재 그 판다스 데이터 타입에서 이제 numpy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해줬으면 이제 본 실습에서 사용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사이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파라미터 그리고 내려보시면 example 코드가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example 코드를 참고해서 해당 데이터셋을 분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cikit-learn의 리니얼 모델에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임포트합니다. scikit-learn에서 리니어 모델 거기에 있는 리그레션을 네. 이게 지금 마크다운으로 실행이 됐네요.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 scikit-learn 리니어 모델에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불러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매뉴얼을 보시면 여기 아이리스 데이터를 예시로 하고 있네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데이터셋을 쓰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리지스틱 로그레션을 fit을 시켜줍니다. xtrain과 ytrain으로 fit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거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이때 이 안에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일단 아무 파라미터 설정을 하지 않고 디폴트 파라미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을 하고요. 앞에서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xtrain과 여기는 파라미터를 넣게 되고 아무 디폴트로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fit을 통해서 xtrain과 ytrain을 넣어서 fit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때 데이터 컨버전 워닝이 뜨는데요. 이 이유는 크게 보시면 ytrain의 쉐입을 보시면 23,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컨버전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쉐입을. 그래서 저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쉐입을 -1로 해주게 됩니다. 이때 -1을 보시면 이렇게 아까 그 오류 메시지에서 변경하려는 쉐입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요. 이제 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가지고 실제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프레딕을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 셋은 x 테스트였죠. 그리고 그 결과값을 y 프레딕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y 프레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제 트레인 셋을 가지고 학습한 모델을 통해서 x테스트라는 피처를 프레딕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실제 이제 서브밋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서브밋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샘플 서브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리드 CSV를 이용해서 서브밋 파일을 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밋은
판다스 리드 CSV로 하고요. 경로는 캐글에 인풋이었죠. 인풋에 2021 ml p 8번째 문제에 샘플 서브 및.csv 파일이었죠. 그래서 서브밋 파일을 보시면 서밋이라고 했네요. 네, 그래서 서브밋 파일을 보시면 지금은 다 1로 임의의 라벨링이 다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면 그 라벨링 값을 저희가 프레딕한 결과로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채워넣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서브밋 파일에 라벨이죠. 라벨 컬럼이겠죠. 왜냐면 이 라벨을 갖는 이 컬럼을 y프레딕으로 채워 넣겠다라고 하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다시 서브밋을 볼까요? 서브밋을 보면 네, 아까는 1111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y프레딕 앞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예측한 그 결과값으로 서브밋이 채워진 거, 라벨값, 서브밋의 라벨값, 샘플 서브밋을 불러온 서브밋의 라벨값이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브밋 파일을 이제 CSV로 저장을 하고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서브밋을 to CSV, 약간 리드 CSV인데 이제 CSV로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장 경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웃풋을 해서 이곳에 저장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장을 할 건데요. 이곳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직접 쳐보겠습니다. 캐글 working submit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죠. LR로 할게요. lr.csv로 저장을 하겠다입니다. 이때 인덱스 옵션은 false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옵션을 false로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여기 하나의 인덱스가 더 생겨서 저장이 되므로 인덱스 옵션은 false로 하고요. 다음과 같이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저희가 저장하겠다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CSV가 저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CSV를 다운을 받아서요. 다시 한번 네, 지금 여기 다운받은 상태고요. 이 다운받은 CSV 파일을 다운받은 CSV 파일을 제출을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트레인셋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이라고 하는 우울증 여부가 있는 우울증 증세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소수인 상황이고 이제 우울증이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데이터 임밸런스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사이클런 보시면은 데이터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면 네, 클래스 웨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논이지만 실제 어떠한 임밸런스 문제가 존재할 때 그거에 웨이트를 줘서 어떤 임밸런스 문제를 고려해서 클래시파이어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클래스 웨이트를 밸런스로 해주면 그 옵션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방법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 다르게 그 클래스 문제를 클래스 밸런스 옵션을 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로드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임포트를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LGT 밸런스를 하고요. 여기서 똑같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되 여기서 추가로 클래스 웨이트
밸런스드 옵션을 주겠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서 클래스 웨이트 밸런스드 옵션을 주면 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똑같이 밸런스 옵션을 주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핏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때도 다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nsample 이 형태로,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 콤마 아무것도 없는 형태의 쉐입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했으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를 통해서 쉐입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웨이트가 밸런스 형태의 옵션이 켜져 있는 새로운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저것을 다시 이걸 통해서 프레딕을 진행을 할 건데요. 동일하게 x 테스트를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y 프레딕인데 밸런스를 의미를 담아서 언더바 b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y 프레딕 b의 결과를 보면 뭐 아까와는 결과값이 많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해당 CSV 파일도 저장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브밋을 보시면 아까 앞에서 바꿨던 결과들, 그러니까 밸런스 웨이트가 없는 모델로 결과가 바뀌었죠. 하지만 뭐 크게 포맷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서브밋에 동일하게 라벨의 인덱스에 이번에는 y 프레딕 밸런스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그 다른 걸로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서브밋 to CSV 하시고 캐글에 보시면 캐글 워킹이죠. 그래서 워킹에 이번에는 서브밋 잠시만요. 캐글 워킹에 서브밋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이번엔 밸런스 옵션이 추가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CSV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똑같이 인덱스는 first로 해주고요. 경로를 찾을 수가 없다고 뜨네요. 네, 앞에 캐글을 할 때 네, 그러면은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일반 로지스틱 리그레션, 여러분들이 베이스라인으로 제출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방금 웨이티드 밸런스 옵션을 준 클래스 웨이티드 밸런스 옵션을 추가한 LRP의 서브미션 파일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세이브 버전을 해서 세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작성하셨던 코드들을 전부 다 다시 실행을 하면서 파일을 만들고 저장을 하게 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저장이 됐으면 뷰를 통해서 방금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코드를 이런 식으로 노트북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하단에 보시면 이제 방금 두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를 직접 제출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클래스 웨이티드 옵션을 주지 않은 일반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폴트로 했을 때 결과를 확인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 60.8%의 성능을 나타낸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는 뭐 리더보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던 베이스라인 점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방금 트레인셋 보시면 트레인셋에서 지금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 전체에서 뭐 극소수밖에 없죠. 그리고 0으로 지금 모든 것이 다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라벨이 다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대로 모델이 학습하면 아무래도 0을 더 분류할 수 있도록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0과 1 클래스에 대해서 밸런스를 줄 수 있는 클래스 웨이트 밸런스드 옵션을 추가한 모델을 학습한 결과인 네, 끝에 언더바 b가 추가된 이 결과를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네, 보시면 성능이
60%보다 약 9% 이상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보드를 보시면 실제 많은 분들이 69%도 달성을 해주셨죠. 이런 식으로 트레인셋의 어떠한 분포를 보고 트랜시앳 데이터셋 라벨에 임밸런스 문제가 있다 하면은 사이클런에서도 그런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옵션을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뭐 다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어떤 다른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더 적합한 파라미터 값을 찾아갈 수 있지만 본 실습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베이스라인을 위한 베이스라인 방법과 거기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인셋에서 임밸런스 문제를 발견하고 그러한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클래스 웨이트 옵션을 추가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실습 문제 해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